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 추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작년에 초에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1년에 총 12권의 책을 읽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작년에 그래서 총 15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15권 중에 탑5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제가 20대 초중반에는 진짜 책을 안 읽었거든요. 20대 후반쯤에 독서 모임에 들어가 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독서 모임에 들어갔고,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조금씩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이제 좀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이 들어간 것 같고요. 독서 모임이 참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서 모임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제가 추천받을 때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좋은 책도 추천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좋았던, 읽었던 책들을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도 읽고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15권의 책들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았던 5권의 책들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5부터의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짜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저도 참 많이 들어봤던 책이긴 한데 이렇게 읽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이 책을 읽게 되었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굵기가 얇고요. 읽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조금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까 해요. 관대해야 하지만 관대하다는 평판은 얻지 말라.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대하다는 평판을 얻을 정도로 정말로 관대하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해가 된다. 자신의 처신을 바꾸고자 할 때 인색하다는 악평을 듣게 된다. 이거 제가 굉장히 동의한 문구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자영업 카페 프랜차이즈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직원이었으니까 난 정말 관대한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직원들한테.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정말 나쁜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장인 제가 다 해야 되고, 사장인 제가 좀 힘들고 나쁜 소리를 인색하다고 막 이런 악평 듣기 싫어하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 자영업하기 전에 읽었으면 좀 현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보다 악을 행하라는 건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처세술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입니다.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빠삐용이라는 책을 읽고 조금 뒤에 결말을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손절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이 조금 눈에 들어오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이 마침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이 책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라서 더 추천드렸고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책의 설명만 드리자면, 한 남성이 수술 중에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4, 5세계의 천상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본인의 수호천사가 변호를 해주고 그 반대편에 구형을 맡은 검사가 반론하면서 환생 여부를 결정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생각보다 띵글들이 있었어요. 막 하면서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을 해드릴까 봐요. 제가 약간 띵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진실을 들려주면 못 견디는 거. 이게 바로 멍청이들의 근본 특성이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면 오죽하겠어. 진실을 알려주면 알려준 사람을 원망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절대 잊지 않아. 그래서 멍청이들과 얘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야. 이런 글이 있는데 약간 뜨끔하는 거 있죠. 저도 약간 어렸을 때는 나에 대해서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 이런 부분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완전 똥멍청이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아, 그러면 조금 고쳐봐야지 라는 조금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보면 이 주인공이 젊었을 때 자신의 재능을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 약간 판결에 대해서 죄목을 받아요. 우리는 살면서 조금 편한 거, 안정적인 거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지나치게 평온하고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등한시하고 운명적 사랑에 실패하는 피숑 씨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이거 보고 약간 띵 받은 거예요. 난 너무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이 글을 보고 난 유튜브 영상 찍고 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고 편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이 책은 프랑스의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도 비판을 해요. 사회의 뭐 의료 인력 부족 문제나 교육 부패, 법조계 부패 이런 걸 지적을 한단 말이죠. 희곡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었고 영국으로 봐도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3위는 바로 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스 로슬링의 작가이시고요. 저는 이 책도 진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제가 가진 세계관이 조금 왜곡돼 있다는 거를 이 책을 읽고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책에서 알려주는 몇 가지 본능들에 압도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 스스로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세계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 좋았던 문구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해요. 사람은 또 끊임없이 범죄하고 일반화하는 성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수를 가지고 심지어 매우 드문 단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곳이 속한 범죄 전체를 속단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면 좀 세계관에 대해서 깨게 되고 생각이 조금 바뀌고 뉴스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좀 생각하는 거를 조금 넓힐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바로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의 책입니다. 제가 좀 띠지를 붙이면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띠지가 꽤 많이 붙어 있죠. 이제 그만큼 좋았던 문구들이 많았던 책인데 이 책은 조금 제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우연찮게 이제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고요. 스님이 쓰신 책이라고 해서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일상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이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 책이라고 설명하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책에 제일 처음 이제 이런 책 깔피로 쓸 수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삶을 살더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라던가 여기 책의 처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글이 있어요. 문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뭔가 뻔한 글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게 그때는 좀 힘들고 이럴 때라 그런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구 몇 가지를 읽어드릴까 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관계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할 때 누군가에게 좀 제가 다가가고 싶거나 마음을 표시하면 상대방이 그 100%를 줄 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에 50%를 줄 때도 있고 아예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그래 내가 베풀면서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좋은 사람은 그냥 내가 좋다는 거를 표시만 하는 거에 만족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고 이 책은 마음이 건강해지고 잠깐 아프고 불행하고 막 아팠던 마음이 약간 치유되는 느낌을 받은 책이라서 혹시 저 같은 분들 있다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1위 책입니다. 그럼 바로 짜란! 이 책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띠지 한번 보세요.
엄청난 띠지의 향연입니다. 진짜 이 책은 제가 문구 하나마다 어쩜 이럴 수 있지, 이런 문장이 있지라고 하면서 읽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탑 1. 이렇게 많은 띠지가 붙은 책은 이 책이 유일하거든요. 작년에. 정말 저의 취향을 저격한 책이고 진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뭔가 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약간 확신을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맥들이 시인이시다 보니까 좀 은유적이고 조금 직관적이진 않지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문장 읽어드릴게요.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과 가슴이 열린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에 너무 쉽게 큰 힘을 부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도 마음은 그 하나를 전체로 만든다. 이 완전 삶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더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영적인 삶의 정의는 가슴을 여는 것, 혹은 받아들임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이게 제 마음가짐에서 좀 더 이게 많이 동요가 되나 봐요. 저는 좀 살면서 이제 걱정과 근심을 막 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내가 지금 당장 이걸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도 뭐 해결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나는 현재 행복한 걸 즐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스트레스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빗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와, 인생에서 문제나 근심이나 우리가 막 해결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책은 작가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작자 미상의 누군가 그랬듯이 뭐 어디서 들었듯이 이런 문장을 인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진짜 별표하고 싶어요. 자신의 레프기움, 자신의 탑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그곳이 돌집이든 소나무 숲이든 바닷가 외딴 곳이든 주기적으로 찾아가 분산된 감각을 닫고 자신의 영혼에 몰두하는 장소를 갖는 일은 그것은 떠남이자 도착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의 본 얼굴을 감추느라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레프기움에서는 타인을 위해 표정을 꾸밀 필요가 없으며 외부의 지나친 소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을 움켜쥐었던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난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레프기움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내 레프기움은 거기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온전히 나만의 생각에 몰두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살면서 한 곳은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필사도 했었어요. 필사를 한 번 더 하면서 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께 이 5가지 책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좋았던 책 저한테 많이 추천해주세요. 저도 올해 또 12권의 책 읽기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책을 읽고 선택하고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